책에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독서 토론의 진행을 맡은 닉네임 여름입니다. 저는 직전 토론에서 닉네임을 봄으로 지었었는데요. 짧았던 봄이 지나고 훌쩍 여름이 왔다는 의미에서 닉네임을 여름으로 지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참여자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쪽부터 한 분씩 본인의 닉네임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보사회학과 24학번 닉네임 은복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이름이 은복이라서 은복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25학번 닉네임 피카츄입니다. 제가 피카츄를 너무 좋아해서 단순하게 그냥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 재학 중인 25학번 애플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저희 가족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닉네임을 태몽인 사과 애플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의 자기소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 분의 참여자들과 함께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책의 첫인상이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애플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실 책의 제목만 봤을 때는 직업별 따른 각 작업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위쪽 오른쪽 상단에 적힌 문구가 제 인식을 바꾸었는데요. 차별과 위험으로 박음질된 일터의 옷들이라는 문구가 그랬습니다. 이 책이 단지 각 작업복의 특징만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타인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환경에서 작업복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아주 사실적인 책이었어요. 책에서 각 노동자를 소개하는 첫 부분에는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머리 위에는 공통적으로 핀 조명이 있어요. 조명 아래선 노동자들이 기능적으로 부족한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어색한 모습으로 하여금 어떤 작업복이 좋은 작업복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낯선 구도를 의도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짓게 되는 계기로 이어지는 프롤로그 부분이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혹시 피카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책을 처음에 봤을 때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작업복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업복에 대한 여러 직업에서의 문제점 아니면 여러 직업에서의 모순점 이런 것들을 조망하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처음 읽었을 때 놀랐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구나. 우리가 무심코 넘겨갈 수 있었던 것에 작업복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저는 산불 진화 대원 분들의 얘기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3월 달에. 그래서 그때 기사에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산불 진화 대원에 대해서. 근데 그 봤던 내용을 다시 이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 산불 진화 대원이 입고 있던 작업복이라든지 그 방화복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불편하고 또 용도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기능들이 너무 많이 첨가된 불편한 작업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이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작업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평소에 생각을 해보거나 입 밖으로 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보고 대체 작업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생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책의 첫 부분 정도에 오폐수 처리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꽤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상상했던 승무원이나 어떤 제복을 입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업으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던 분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여기서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회가 굴러가는구나 등등을 느낄 수 있어서 책의 첫 부분부터 꽤나 큰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모든 소감이 너무 공감되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인상 깊게 읽은 이 책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에서는 총 3부에 걸쳐 다양한 작업복의 형태와 이의 개선을 요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책에서도 나오듯이 각각의 작업복들이 여러 형태로 세분화되어서 개선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작업복이 지녀야 할 공통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은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먼저 안전이라는 가치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특히 안전을 되게 침해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작업복이란 게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안전을 지켜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작업복에 의해서 이런 안전을 침해당하거나, 그리고 또한 꼭 안전을 침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분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최우선으로는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복이라는 게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자분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입는 옷이 작업복이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에 맞는 것이 바로 기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작업복이 노동자의 성별이나 체형에 관계없이 꼭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작업복이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 노동자들의 몸에 잘 맞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개인의 사비로 남성 체형에 딱 맞는 옷을 이렇게 몸에 맞게 재단하는 상황이 사실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비용을 문제 삼아서 각자에게 맞는 편안한 옷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결과가 개인 일의 능률의 저하나 성차별과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문제들의 본질은 몸에 맞지 않는 편안하지 못한 옷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각자 안전, 기능성, 그리고 몸에 맞는 옷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나온 게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직종은 과연 보는 사람들을 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옷 자체에서 오는 직업적인 상징성과 또 유니폼의 편의성이 상충할 텐데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피카츄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직업적 상징성과 그 유니폼의 편의성을 둘 다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냐고 굳이 하나를 따져서 물어보자면 유니폼의 편의성이라고 답변을 할 텐데, 그렇지만 예를 들면 승무원이라든지 안내데스크 직원 아니면 뭐 기장님, 뭐 기관사 이런 분들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니폼이 주는 그 심리적 안정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승무원분들은 또 승무원의 복장이 항공사의 이미지나 브랜딩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유니폼의 편의성과 그리고 직업적 상징성을 적절히 잘 조화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니폼의 편의성과 직업적 상징성을 대결 구도로 봤을 때 무조건 유니폼의 편의성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업적 상징성을 추구하면서 유니폼의 편의성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점이 이게 단순 직업적 상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에서 특히 강조했던 점이 왜 이런 직업적 상징성이 특히 여성에게 부과가 되는가? 왜 남자의 유니폼은 더 자유로운데 여성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점이 문제였기 때문에 승무원이나 안전이 좀 중요시 돼야 되는 직업에서는 무조건 유니폼의 편의성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남녀의 구분 상관없이 직업적 상징성을 추구를 하면서 유니폼의 편의성이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이 직업적인 상징성이랑 유니폼의 편의성은 늘 상충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딜레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이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노동자들은 유니폼에 대한 그렇게 커다란 혁신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들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된 유니폼 정도의 약간의 변화들인데요. 이렇게 사소한 변화로 작업자들의 직업적인 안전도와 작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일 텐데 왜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애플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책에서 산불관리대원은 통일되지 않은 관리소에 따른 작업복의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의 중요도, 하는 일을 생각한다면 선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제복 입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느 조직에서나 하위직이란 말이에요. 고위직들이 입는 옷이라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산불관리대원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급 관리자들은 실제 노동의 강도와 환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예요. 비용적 관점에서 싼 옷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주장도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본다면 나오지 않을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질문한 질문지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조금 금액을 높이더라도 작업복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작업의 질이나 안전도가 높아질 텐데 이렇게 따졌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오면서 나름의 답을 내렸는데 그 답은 아직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간 노동자를 부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폐수 작업 처리자분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특히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분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그분들이 없으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사회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람들을 부품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남아있어서 이런 이윤추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대우를 개선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이 고위 관료자들이 돈을 너무 아껴서 유니폼에 대한 지원을 아끼는 지점이 참 안타깝다고 느껴졌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분들은 되게 존경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참 그런 지점이 아쉽다고 느껴졌거든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인상적인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책에서는 산불진화대원과 소방관의 처우를 비교하면서 산불진화대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 및 사회 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진화대원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에서 소방방화복은 물에 오래 노출되는 조건에서 옷의 질량이 최대 30% 이상 늘지 않도록 규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산림청, 그러니까 산불진화대원의 복장을 규정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규정이 딱히 없어요. 이런 흡수 저항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규정이 딱히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소방방화복은 내구성과 난연성이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규정을 하는데 산불진화대원의 복장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난연성이 없는 소재에다가 난연성을 부여하는 약품을 후처리해서 옷을 제공한다고 해요. 동일한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옷을 규정하는 지침이 다르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산불진화대원의 처지가 개선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소방관과 산불진화대원을 관리하는 시설이 사실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의 복장을 규정하는 사항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을 만드는 것이 산불진화대원이 느끼는 차별 대우를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답변인 것 같아요. 피카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산불진화대원과 소방관의 처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고용 형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진화대원은 무기계약직 그리고 보통 50대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직종인 반면에 소방관 분들은 보통 젊으신 분들도 많고 또 전문적인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정규직 공무원이고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처우가 보장이 되는데 산불진화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이고 또 애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과 소방청이라는 두 기관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또 지원과 처우가 잘 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용 형태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산불진화대원도 정규직, 국가공무원직으로 뽑고 또 산불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간부시험 이런 거를 신설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면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산불 진화대원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전문성도 올라가고 산불 대응에 대한 능력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산불이 나면은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이제 산림청에 소속된 이 산불 진화대원들인데 우리는 가장 먼저 소방관을 떠올리잖아요. 저도 이 지점을 읽으면서 그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왜냐면 그분들의 이제 노력들을 사회가 잘 몰라주는 느낌?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은봉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에 관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참여자분들과 함께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촬영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애플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노동자들이 직업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불편을 겪는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자긍심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어떻듯 본인이 꼭 사회에 필요한 직업임을 여기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마인드를 배웠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항상 고려를 했는데 그런 저를 좀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작업복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은봉님과 그리고 애플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의견도 얘기하고 또 사회자님의 멋진 진행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책을 읽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감사함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직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정말 하기 싫겠다. 그리고 나였으면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나는 이 직업이 정말 좋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와,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돌아가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점을 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함과 뭉클함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인상 깊게 읽은 이 책을 가지고 이 세 분의 참여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